네, 대현TV 김대현입니다. 방금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 긴급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그리고 김용호 씨 등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이들의 집에 대치 중에 있고,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강 씨와 김 씨, 이들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집 앞에서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서 왜 개인 강용석, 김세희 집 앞에서 대치 중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은 가세연, 그동안 정치, 연예 뉴스 등을 다루면서 주로 폭로를 해온 바 있습니다. 연예인 한예슬, 연인의 과거, 박송 데이트 폭력 의혹, 박유천 성관계 의혹, 이근전 대위 관련 폭로, 송강호 폭행 의혹,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제기 등 그동안의 숱한 화제를 낳았던 이런 폭로들이 모두 가세연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포르쉐를 탄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 이것도 가세연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으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성폭력 의혹도 가세연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 폭로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폭로의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이 폭로의 대상자들은 명예훼손 줄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누적된 소송전이 가세연의 최대 위기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그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가세연 출연진은 영장 집행에 현재 불응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해서 김세희 전 MBC 기자도 현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이죠. 김세희 씨도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종의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세연 측은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강용석 소장과 김세희 대표 체포하러 경찰 20명이 동원됐다, 이게 나라냐? 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 방송을 진행한 김소연 변호사는 테러범도 아니고 2명을 체포하는데 20명이나 경찰을 동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파고들면서 우파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채널이었죠. 일각에서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끝까지 파고드는 가세연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의도가 아니냐는 이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세연은 뮤지컬 박정희를 제작해서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권 차원에서 보면 눈의 가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폭로 저널리즘 형태의 운영 방식, 하지만 이 가세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연애 관련 폭로를 주로 해온 가세연 멤버 김용호 씨는 지난달 돌연 유튜브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애부장 라이브 방송에서 남들을 괴물이라고 공격하면서 내 안에 또 하나의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폭주하기 전에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면서 눈물의 마지막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경찰의 체포에 불응하던 김용호 씨는 방금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용석과 김세희 두 사람도 결국은 경찰의 체포영장에 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8일에도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가 자택에서 먹다 남은 아침에 일찍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먹다 남은 식빵을 식탁에 남겨두고 간 사진을 공개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경찰이 가세연 주요 출연진에 대해서 대대적인 체포를 진행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세연이 그동안 각종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소가 되었던 점, 일부 폭로 당사자들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귀결된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폭로에 대해서 이처럼 경찰이 강경하고 고압적인 수사 방식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세현은 다른 보수우파 유튜브 채널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폭정, 실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온 채널입니다. 만약 친정권 또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었어도 지금처럼 이처럼 강제 수사, 체포영장을 잇따라 발부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자, 가세현에 대한 수사당국의 강제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보수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 적지 않은 충격과 위화감을 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의 이번 강제 수사는 무리수를 두면서 그 이면에 얻고자 하는 부수적 효과, 즉 보수 우파 채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1년 내에 2차례 발부된 그런 대상, 당사자는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민주당과 이 친여 성향의 정당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 비판 언론의 비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그렇다면 기존 언론도 이처럼 사정당국의 무자비한 수사, 강제 체포나 영장 이런 것들이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